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먼저 주어진 도면에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캠에서 도면 작성에 대해서 앞전 시간에는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면 작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가공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업 자료 폴더에 보면 경기 인력개발원 포스터 백업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자, 다운로드 받고 나서 요게 들어가면요. CNC 머신하고 미리난 폴더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먼저 복사해서 어디다 붙여넣기 하냐면요. 내 컴퓨터에 가시면 자, 왼쪽에서 문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이 마스터캠 2019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공용 문서 쉐어드 마스터캠 2019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이 열리고요. 공용 문서 마스터캠 2019에다가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덮어쓰기 해서 작업을 먼저 포스터 파일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관련 데이터를 먼저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를 선택을 할 건데요. 자, 리본 메뉴에서 상단에 머신 탭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머시닝 센터는 밀링을 선택을 하면 돼요. 제가 목록 관리는 앞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다시 밀링을 선택을 하면 요게 하이 서브 메뉴에서 기본값하고 목록 관리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은데요. 그래서 목록 관리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밀 3축 엑시스 버티컬 머시닝 센터 VMC 그 다음에 미리 단위 기계 요걸 선택해서 오른쪽에다가 추가를 하면 즐겨찾기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다시 밀링 선택하면 여기 있는 즐겨찾기에서 3축 버티컬 머시닝 센터 미리 단위 기계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기계를 선택을 하니까요. 자, 왼쪽에 보면 머신 그룹이 1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속성에 3축 3엑시스 버티컬 머시닝 센터 이렇게 들어오면 그룹이 생기면 그래서 자동으로 밀링 가공 경로에서 툴패스 관련된 그래서 여기 있는 창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동으로 이쪽으로 전환이 돼요. 머신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자, 이 모델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소재를 정의를 할 겁니다. 소재 정의. 자, 그러면 도면상에서 치수를 보니까 가로가 50이고요. 세로가 140. 그 다음에 두께는 12T입니다. 자, 그런데 평면도에서 도면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자, 나중에 요거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배치를 해서 가공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이스에서 클램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바이스에서 클램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요게 요렇게 그 다음에 바이스 여기서 핸들 조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클램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려서 가공을 할 때 페이스 커트로 윗면을 친다. 엔드밀로 가공한다. 그러면 얘가 클램핑 했을 때 클램핑 역은 공작물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클램핑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닿는 면적을 볼게요. 닿는 면적은 여기서 요만큼 부분만 닿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 커터가 이 부분을
가공을 한다 했을 때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접촉면이 작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의 클램핑력이 좀 약하게 물렸으면 얘가 튕겨져 나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얘를 이쪽 방향으로 물려주는 게, 그 다음에 접촉되어 있는 면적이 넓을수록 클램핑력은 똑같이 힘으로 얘를 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위스에서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얘를, 그래서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놓고 클램핑력을 높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회전 이동을 해야 돼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먼저 이동 툴바에서 보면, 자, 이동 툴바에 보면, 그래서 세 번째 아이콘, 회전 이동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동의 회전 이동. 자,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윈도우로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모드는 내측, 그 다음에 그래픽 영역을 아무데나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윈도우 내측으로 해서 여기 전체 선택이 되게끔 한 다음에 선택 완료 또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창에서 보면요, 작업 방법의 복사, 이동, 연결이라고 있는데요. 회전 이동을 할 거니까 방법의 이동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회전 시작 각도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가 0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전 각도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0도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얘가 회전이 됩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바이스에서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얘를 전진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전진해서 여기서 돌려서 얘가 클램핑을 하게 되면 접촉면이, 그래서 접촉면이 여기는 넓게 됩니다. 이쪽에 접촉하고 닿는 면이 아래쪽하고 넓게 되죠. 그러면 페이스 커터가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공을 하더라도 얘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클램핑력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배치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자, 모델 사이즈를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140에 50에 12T예요. 그래서 140에 50에 12가 되고요. 배치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140 곱하기 50 곱하기 그 다음에 12가 되는데요. 자, 가공 결과물 사이즈가 전체 치수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소재는 지금 이 형상보다 여유있게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크기를 정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큼 크기를 할 거냐면요, 편측 기준으로 해서 자, 여유는 XY는 5mm 소재 여유를 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2.5, 그 다음에 여기도 2.5, 여기도 2.5, 그 다음에 이쪽에도 2.5. 자, 그러면 소재는 145 곱하기 55 곱하기, 자, 두께는요, 지금 가공에 있어서 12T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줄은 이제 여기도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5mm 정도 여유를 줘서 작업을 하는데요. 우리는 조금 여유를 더 줄게요. 그래서 소재는 20T 가지고요. 그래서 20T 가지고 그러면 8mm 여유가 있습니다. T는요. 그리고 나서 12T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정면에서 볼게요. 자, 요거를 정면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소재가 잠시만요. 얼추 비슷하게 맞추겠습니다. 이거 쭉 내려오면 대충 자, 이렇게 보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 먼저 바이스에서 클램핑을 하는데요. 아래쪽에서 물리는 영역은 얼마 정도 할 거냐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바이스에서 물림은 얼마로 할 거냐 하면 자, 8mm 여유에서 자, 물림은 5mm 그래서 바이스에서 5mm로 물려주겠습니다. 5mm 자, 그리고 나서 엔드밀이 여기 외곽을 쭉 지나가야 돼요. 자, 여기 엔드밀 이렇게 외곽을 쭉 돌고 가공을 할 때 바이스하고 여기 사이가 살짝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2mm 그러면 7mm가 되고요. 상단에 여기는요. 그러면 1mm가 되죠. 이 부분 상단 여기는 1mm. 자, 요거는 페이스 커터로 상단에 표면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커터로 1mm 치고 그 다음에 외곽을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을 가공을 할 겁니다. 자, 요게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여유는 2mm.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곽 가공할 때 여기에서 두께가 12T니까 참고로 원점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상단에서부터 1mm 낮은 요것을 원점으로 할 거예요. Z0. 그러면 여기가 Z0가 되고요. 여기가 Z-12. 그러면 엔드밀로 외곽을 가공할 때 12보다 살짝 더 내려서 Z-12.5까지 그래도 1.5mm 여유 있어서 바이스는 위에 건들지 않고요. 충돌 나지 않고 외곽에 가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1차로 작업을 할 겁니다. 나중에는 뒤집어 가지고요. 여기에 물림 5mm 그 다음에 여유 있는 것까지 7mm는 페이스 커터로 날릴 겁니다. 자, 그러면 원점은 어디로 한다고 했냐면요. Z축 원점은 여기로 할 겁니다. 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공작물의 원점 위에서 봤을 때 XY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이 형상의 정중앙으로 할게요. 작업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중앙을 원점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도형을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할 겁니다. 여기를 해서 가공 원점, 프로그램 원점, 공작물 원점 이 형상의 정중앙을 원점이라 하고요. Z축은 상면에서부터 1mm 낮은 곳을
도형 기준으로 해서 상단을 Z0로 할 겁니다. 여기 이제 가공하기 위한 먼저 해서 작업에 대한 소재도 조금 여유를 주고 해서 원점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배치. 자, 이동 툴바에 보면요. 자, 이동에 보면 원점으로 이동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 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동의 시작점을 선택을 하라고 해요. 자, 이동의 시작점.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요, 여기가 원점이 되고요. 그래서 원점으로 이동하면 여기를 선택을 하면 이쪽이 원점이 돼요. 시스템 좌표에 원점 위치로 자동으로 클릭한 지점이 원점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이 형상의 정중앙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정중앙에 가려면 보조 라인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보조 라인을 그려 놓으면 그래서 그 점을 클릭을 하면 돼요. 잠깐 요건 따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와이어프레임의 두 점선에 그냥 이렇게 중간점하고요. 중간점으로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해 원점으로 이동을 하고 이 라인의 중간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점으로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보면요. 와이어프레임에서 보면 그래서 바운딩 박스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제가 색상을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기본 색상이 파란색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홈에 선택을 해볼게요. 홈. 자, 홈을 선택을 하면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속성입니다. 첫 번째 와이어프레임 색상, 그 다음에 솔리드 색상, 곡면 색상이라고 있는데요. 2차원 도형은요. 그래서 선, 원, 호, 스플라인, 점 이런 것은 와이어프레임이에요. 자, 이 색상을 클릭을 해서 제가 초록색으로 좀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와이어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도형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드래그해서 클릭을 하고요. 쭉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완료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X 크기가 모델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하늘색으로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140인데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소재 여유 5 엔터. 그럼 편측 2.5씩 이렇게 양쪽으로 커질 겁니다. Y도요. Y도 49.999 계속 나가는데 그게 50으로 보면 돼요. Y는 55 엔터 해서요.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쭉 보면 이 사각형의 중심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하면 점도형도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중심점, 도형 생성의 중심점을 체크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면 그래서 파란색 도형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소재 사이즈로 할 거고요. 그래서 X축 방향에 5mm, 편측 2.5씩 양쪽으로 커졌고요. Y축 방향에 5mm. 그 다음에 이 도형 정중앙에 점까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동에 원점으로 이동을 눌러서 마우스로 여기 있는 점 도형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동된 결과는요, 이렇게 마젠타 색상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바뀌어져 보입니다. 여기서 홈에서 색상 복귀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그래픽 영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픽 영역에서 색상 복귀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래 색상으로 되돌려 줍니다.